반갑습니다. 셋다짱구소 양선입니다. 한자는 태고일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담긴 애환과 지혜의 생생한 인류 역사입니다. 한자는 극복 대상이 아닌 동행자일 때가 좋습니다. 이해하면 한자와 좋은 벗이 되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해하며 동행하는 멋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제164강 볼견자에 관련된 세트 한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글자는 한 글자의 중심자와 6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심자는 볼기현자이고 이 볼기현자는 우리 시체기관 중에 눈의 역할로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표현합니다. 세트 한자 164강은 각 사물의 주요 관점에 대하여 설명하는 그런 한자들로 구성됩니다. 중심자를 보겠습니다. 중심자는 볼기현자입니다. 볼기현자는 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눈을 의미하는 눈목자와 사람을 의미하는 사람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볼견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눈목자에 해당되는 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인자에 해당되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볼견자여서 볼견자가 표현하는 그 보는 것은 사람의 신체 중에 눈의 역할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옛말에 몸이 10냥이면 눈이 9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의 역할이 신체 활동 중에 결정적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눈이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바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들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지만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보는 역할을 눈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볼견자는 사람의 신체 중에 눈이 하는 역할이 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중심자인 볼견자는 눈의 역할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런 중심자 의미를 기억하면서 관련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자는 법규자입니다. 법규자는 법을 의미합니다. 해당 부수로는 지아비를 의미하면서 가장을 표현하는 지아비 부자와 보다라는 의미로 관점을 표현하는 볼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규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지아비 부자에 해당되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견자에 해당되는 먼 곳을 응시하고 있는 한 소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법규자여서 법규자가 표현하는 그 법은 가장, 즉 아버지가 보는 관점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법이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유두범으로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이 있습니다. 이런 법은 정해진 규범 아래서 구성원 각자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약하면서 공동체를 원활하게 운영하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세트 한자 99강에서 법에 관한 한자들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세트 한자 99강에서도 설명했듯이 법은 정해진 규범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역할이나 적용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공부하는 법규자는 아버지가 보는 관점이 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버지는 가정이란 작은 공동체의 대표로서 전체의 어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보는 관점이 바로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아버지들은 가정마다 나름의 규칙을 정하여서 휴가 시간 등 통행 제한을 두기도 하고 복장이나 두발 등의 사용 범위를 정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아버지는 가정에서 무소 불위의 권한을 가졌던 것입니다. 법규자는 그 시절 아버지가 보는 관점이 그 가정의 법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독재자가 나타나서 헌법을 무시하고 긴급명령을 통해서 통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 긴급명령이 법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나타날 현자입니다. 나타날 현자는 나타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해당 부서로는 왕을 의미하는 임금왕자와 보다라는 뜻으로 관점을 표현하고 있는 볼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타날 현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임금왕자에 해당되는 임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견자에 해당되는 먼 곳을 응시하고 있는 한 소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나타날 현자여서 나타날 현자가 표현하는 것, 나타나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그 현재는 왕이 보는 관점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타나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눈앞에 펼쳐진 실제를 의미합니다. 시간상으로 지금 현재인 것이죠. 왕조 사회에서 왕은 시간을 지배하는 그런 권한도 가졌습니다. 국가적인 문제에 있어서 아무리 백성과 신료들이 주장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도 왕이 다르게 결정하면 왕이 결정한 대로 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국지를 보면 유비가 한중왕이 되고 초기에 황제가 되었을 때 그의 의형제인 관우와 장비가 오나라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유비는 분노하여 오나라에 복수하려고 하지만 제갈량을 비롯한 많은 신료들이 지금은 때가 아니라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황제인 유비가 전쟁을 결정하고 촉과 오나라는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나라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들의 현재는 평화일 수도 있었는데 복수심에 치가 떨리는 황제인 유비의 결정으로 전쟁이 된 것입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현재에 관한 결정을 백성이 아닌 왕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국가적인 중대한 문제를 시민이 아닌 대통령이 하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시민들의 현재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나타날 현은 왕이 보는 관점이 현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자는 벼루연자입니다. 벼루연자는 벼루를 의미합니다. 해당 부수로는 돌을 의미하는 돌석자와 보다라는 뜻으로 관점을 표현하는 볼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벼루연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돌석자에 해당되는 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견자에 해당되는 먼 곳을 응시하고 있는 한 소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벼루연자여서 벼루연자가 표현하는 그 벼루는 돌로 세상 이치를 보는 도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벼루는 먹을 가는 데 쓰는 문방구로서 대개 돌로 만들게 됩니다. 벼루에 먹을 갈아서 만들어진 먹물을 붓에 묻혀서 글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벼루는 돌로 만들어져서 글을 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선비가 그 붓으로 글을 쓰게 되면 그 글을 읽고 많은 독자들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많은 독자들이 세상 이치를 보게 되는 힘이 바로 벼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벼루연자는 돌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세상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벼루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볼시자입니다. 볼시자는 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신을 의미하는 보일시자와 보다라는 뜻으로 관점을 표현하고 있는 볼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볼시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보일시자에 해당되는 재단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견자에 해당되는 먼 곳을 응시하고 있는 한 소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볼시자여서 볼시자가 표현하는 보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그 시선은 신을 보는 방향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선이라는 말은 눈이 가는 방향, 즉 보는 방향을 말합니다. 이렇게 시각적인 의미도 있지만 주의나 관심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볼시자는 그 관심의 방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시하는 그곳에 신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살지만 비상시가 되면 신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수능기간이 되면 전국의 교회나 사찰마다에는 간절한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또 가정에 우환이 발생하면 자신들을 신에게 매달리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때의 시선을 표현하는 한자가 바로 볼시자입니다. 볼시자는 신을 보는 방향이 시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섯 번째 관련자는 고개현자입니다. 고개현자는 고개를 의미합니다. 해당 부수로는 산을 의미하는 묘선자와 보다라는 뜻으로 관점을 표현하는 볼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개현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묘산자에 해당되는 산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견자에 해당되는 먼 곳을 응시하고 있는 한 소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고개현자여서 고개현자가 표현하는 그 고개는 산을 보는 관점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개는 산이나 언덕을 넘어 다니도록 길이 다 있는 비탈진 곳을 의미합니다. 신만이들이 아닌 다음에는 산을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숙한 곳이 바로 고개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산을 보고 싶다면 고개를 지나면서 산의 경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고개는 산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들이 산을 바라보고 산을 느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고개 현자는 산을 보는 관점이 고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산의 모습은 고개에서 보았던 그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관련자는 친할친자입니다. 친할친자는 친하다 또는 사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서다라는 뜻으로 일어서는 것을 표현하는 설립자와 나무를 의미하는 나무목자와 보다라는 뜻으로 관점을 표현하는 볼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친할친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설립자에 해당되는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나무목자에 해당되는 나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나무 십자가인 것이죠. 또 볼견자에 해당되는 먼 곳을 응시하고 있는 한 소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친할친자여서 친할친자가 표현한 그 친한 사람은 나무 위에 서 있는 사람을 보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백척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자나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서 위태로움이 극도에 달한 그런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장대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높게 세워진 나무 위에 사람이 올려져 있는 모양으로서 보기만 해도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매달려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근래에 제가 느낀 그런 감정은 아들을 훈련소로 보낼 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민주군대가 되어 걱정할 것이 없다고들 하지만 막상 가족들을 뒤로하고 연병장 훈련소로 뛰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을 부르며 돌아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보기만 할 뿐 어쩔 도리가 없는 경우인 것이죠. 그때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애절한 마음을 친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집 아들이 군대 갔다고 하더니 불과 얼마 후에 제대한다고 하여 벌써 그렇게 되었냐고 하지만 우리 아들이 군대에 가면 하루가 1년 같습니다. 그 시간의 차이가 바로 친하고 안 친하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서 있는 위태로운 사람을 보면서 그 마음이 안타까우면 친하다는 반증입니다. 그 마음이 애절할수록 더 친한 것이지요. 친할 친자는 나무 위에 올라서 있는 사람을 보고 있는 사람이 친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백척 가운데 매달려 있다 하더라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무감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한 글자의 중심자와 6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된 볼견자의 세트한자를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이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한자에 한획 한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에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여 이해하고 설명하는 한자 세트 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